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통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비품 구매 내역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1월 비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우리 이제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과 이제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여기 보니까 이제 잔존 가치라는 그 열의 그 필드에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좌측에 있는 게 행이라 그랬는데 좌측에 보니까 이제 구분이다 기준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필드가 들어있죠. 그러면 구분과 우리 기준일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행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보니까 구입 부서가 기획부다, 영업부다, 인사부다, 총무부다, 홍보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이 구입 부서가 싹 다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우리 비품명 모두하고 이렇게 이제 필터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열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이제 만나는 곳이요. 그 만나는 곳이 우리 이제 B의 3번 셀이죠. 해서 B의 3번 셀부터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에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엑셀 파일은 이제 외부 데이터죠. 해서 우리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앞에 문제에서도 지상에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는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길버 커맨 1급 총정리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10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10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이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비품 구매 내역이다 라고 해서 엑셀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문제에서 1월 비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1월 비품 현황하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이렇게 파일 이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할 그 데이터는 싹 다 이제 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아까 이제 B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B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다른 셀의 주소가 써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B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우리 비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파일에 1월 비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필드가 이곳에 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해서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보니까 비품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비품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비품명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해서 필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행에 보게 되면 이제 구분하고 기준일이 우리 행으로 가야죠. 해서 구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기준일이요. 기준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구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입부서가 이제 열로 가는 거죠. 해서 구입부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곳에 나타난 그 값은 어떤 값이다? 잔존가치의 합계다. 해서 여기서 이제 잔존가치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바꿔야 되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무 칸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생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기준일이라는 이 필드가 있대요. 기준일이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죠.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죠. 아무 기준일이나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그룹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룹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이렇게 뜨는데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그리고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7일 단위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이 7일 단위로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단위하고 써져 있는데 단위가 지금 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위를 일로 바꿔줘야 돼요. 1단위로 할 거니까. 해서 월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일로 바꿔주고,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날짜 수 며칠 단위로 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7일 단위로 할 거니까 직접 7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시작하는 날짜가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2021년 1월 1일부터죠. 해서 여기 시작하는 값을 우리가 2021년 1월 1일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마지막 값이 지금 2021년 1월 30일이죠. 해서 마지막 값이 끝나는 값이 21년 1월 30일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그룹화 끝이요. 해서 확인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됐죠. 자, 그룹화가 지금처럼 7일 단위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됐으면 이제 그룹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잔존가치 필드는 그랬습니다. 잔존가치 필드가 지금 이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각 필드 설정해 보게 되면 셀 서식이 있는데 그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잔존가치가 들어있는 값들 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이는데 그 천 단위마다 컴마를 어디서? 우리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라는 거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범주하고 떴죠. 그럼 우리가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잔존가치에 대해서 전부 다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요 지시사항도 끝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구분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구분이라는 게 지금 가구다, 전자제품이다, 요거 써져 있는 거,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에는 전자제품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가구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 내림차순 정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고 가구가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요. 가구를 선택하든 전자제품을 선택하든 아무튼 구분 거를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정렬해 가게 되면 이곳에 오름차순 내림차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이라는 거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처럼 전자제품이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 이제 가구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부분 합은 그룹 하단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전자제품 요약하고 부분 합이 구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구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가구에 요약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 거에는 그게 없어요. 그거 이제 표시하라고요. 그거 이제 표시해 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부분합하고 있죠. 이 부분합 클릭해 주고요. 문제에서 그룹 하단에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거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전자제품의 요약이다, 가구의 요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다 한 거예요. 자, 요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요거 좀 닫을게요. 닫아놓고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번 쭉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뭐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 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처럼 보니까 조금 크게 해놓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 이 기능을 이용해서 C의 4번부터 C의 12번, G의 4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C의 16번에서 24번, 그 다음에 G의 16에서 24번, 이 네 군데 영역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목록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네 군데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하고 들어있는 이 영역 있죠? 표 1번하고 표 2번의 이 영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3번하고 4번에 이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우리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맞아 읽어보자고요. 요 네 개의 영역에 셀을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는 오류 메시지가 뜨죠. 근데 여기서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쭉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영역이 전부 다 이제 범위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설정이라는 탭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설정할 거니까 설정이라는 이 탭에서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뭘로 하면 돼요? 문제에서 목록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본에다가 요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요 세 가지 목록을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원본에다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목록 우리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요 네 개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라.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된 거고 그때 설명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 시험 입력이고 그때 설명 내용은 얘네들이요. 자, 그럼 우리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으니까 설명 메시지라는 탭 클릭해 주고요. 제목에다가 이제 시험 한 칸 띄고 입력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 들어가서 목록에서 선택하고 목록에 없는 시험은 입력하시오 하고 이렇게 직접 점까지 맨 뒤에 점까지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끝이요.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래요. 우리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보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해서 지금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문제상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체크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밑에 보니까 IMD 모드가 한글로 설정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죠. 우리 IMD 모드라는 이 탭도 따로 있죠. 그래서 IMD 모드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모드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상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한글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제 전부 다 문제 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내가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옆에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목록으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 4번에 대해서 과목별 점수의 합계를 K의 4번부터 K의 6번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 통합을 할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결과를 표시할 거죠. 그래서 이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 데이터 통합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통합하고 이곳에 있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거 클릭해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표 1, 2, 3, 4번에 대해서 과목별 점수에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해서 사용할 함수는 지금 합계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참조할 영역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참조할 영역은 표 1, 2, 3, 4 요 네 가지요. 해서 참조라는 거 찍어주고, 표 1번에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2번 셀까지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영역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도 쭉 범위 잡아주고 추가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3번도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표 4번도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전부 다 이렇게 추가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할 레이블이요.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하고 왼쪽 열 둘 다 쓸 거니까 둘 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점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데이터 통합도 끝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문제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피벗 테이블도 늘 나오던 대로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그렇고 우리 데이터 통합도 그렇고 늘 나오던 대로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안 되거나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꼭 숙지하고 꼭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